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꼭 먼저 보고 오셔야 이해가 쉬울 거예요.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은 평면을 분할한 그림이죠. 그런데 특정 지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분할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평면 위에 있는 4개의 생성점에 의해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이 그려지면 모두 4개의 구역으로 평면이 분할이 되죠. 이때 각각의 구역 내에 있는 점들은 자기가 속한 구역의 생성점까지의 접근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구역 안에 있는 점들은 어떤 점이라도 생성점 A까지의 거리가 다른 구역의 생성점인 B까지의 거리 또는 C나 D까지의 거리보다 가깝다는 겁니다. 또 이 구역 안에 있는 점들은 어떤 점이라도 생성점 B까지의 접근성이 생성점 A나 C 또는 D까지의 접근성보다 높다는 거죠. 자, 이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모두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여기입니다. 나는 어느 학교를 다니게 될까요? 학교를 배정할 때 집에서 학교까지의 접근성, 즉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고려한다면 이때 활용되는 것이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입니다. 4개의 학교를 생성점으로 하고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평면이 분할이 됩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학교는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는 이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이 활용되는 예를 좀 더 살펴봅시다. 소방서 관할 구역을 정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소방서로 화재 신고가 접수된다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 불이 났을 때 어느 소방서로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될까요? 소방서 관할 구역을 결정하는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A와 B를 연결하는 선분 AB를 그립니다. 선분 AB의 중점을 찾고 중점을 지나면서 이 선분과 수직인 선을 긋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분 AB의 수직 2등분 선을 긋는 거죠. 이 선에 의해 면이 분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관할 구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화재 현장은 이 소방서에서 출동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피자 전문점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을 알려줍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매장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을 찾는 방법을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을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점 ABC를 연결하여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세 선분의 중점을 찾고 중점을 지나는 수선이 만나는 교점을 찾습니다.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에 의해서 평면이 분할되면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이 점은 삼각형 ABC의 외심이죠. 꼭지점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C로부터의 거리가 모두 같은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C에서 더 가까이 있습니다.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을 그려보면 우리 집으로 배달이 오는 피자 전문점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봇의 이동 동선을 짤 때도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이 이용이 됩니다. 장애물들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각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을 긋고 수직 2등분선들의 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다각형들을 그려주죠.
이렇게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로봇은 보로노이 다각형들의 변을 따라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 선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 선입니다.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는 그 선분의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죠. 이 선을 따라 움직이면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각형의 꼭지점의 위치에 오게 되면 이 점에서는 A까지의 거리, B까지의 거리, 그리고 C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죠. 이 점은 삼각형 ABC의 외심이기 때문이죠. 자, 이 변을 따라 움직이면 이 선은 선분 AC의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로봇의 위치는 A와 C로부터 같은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다각형의 꼭지점 위치에 오게 되면 다시 A, C, E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게 되죠. 이 점이 이 삼각형의 외심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보로노이 다각형의 변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로봇은 장애물을 피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구역 내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관할 구역을 효율적으로 나눌 때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역의 지형, 인구 밀도, 지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구역이 정해집니다. 이 외에도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은 공학, 생물학, 지리학, 건축과 예술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주도 행정구역과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에 있는 이 빨간 점들은 시청 또는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의 위치에 해당합니다. 시청이나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의 위치를 생성점으로 하는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들고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주시의 위치, 그리고 서귀포시의 위치, 예월읍, 한림읍, 자, 거의 비슷하게 분할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을 완성하고 액자로 꾸며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제주도가 보이나요?